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SQLD 최신 기출문제 재구성 2강 SQL 기본 및 활용 1편입니다. 학습 내용은요. 과목 2 SQL 기본 및 활용 1장부터 3장까지의 이 범위에 해당이 되는데요. 원래 총 40문항이죠, 이 과목이. 그래서 2점씩 해서 100점 만점에 80점에 해당하는 그런 과목이고요. 요 강의에서는 20문제, 좀 요 위쪽에 내용을 주로 해서 20문제만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QL의 특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SQL은 그 이름 자체가 Structured Query Language의 약자죠. 네, 구조적인 어이면서 집합적인 사고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그런 랭귀지입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여러분들이 사용을 많이 하고 계시는 C 언어나 자바나 파이썬은 보통 절차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에 비해서 SQL은 비절차적인 언어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create table, select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선언적인 그런 특징을 갖게 되죠. 그래서 절차적이다라는 것이 틀렸죠. 자, 2번 보시겠습니다. SQL의 종류와 해당되는 명령어로 맞지 않는 것은 자, 1번 insert, update, delete, select, merge 이런 것들은요. 이미 그 테이블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데이터를 집어넣고 수정하고 조회하고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 예, 인서트가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인데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라고 좀 잘못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좀 틀렸네요. 그래서 DML입니다. 그란트 뭐 이런 것들, 리복, 그란트, 취소 뭐 이런 것들은 컨트롤 랭귀지,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create, alter, drop, truncate 이런 거, rename table 이런 명령어는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가 되겠습니다. select DML 맞죠? 3번입니다. SQL의 실행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펑션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라운드 펑션은 478.885에서 소수점 세 자리가 나와 있는데 두 번째 파라미터가 2 이렇게 되면 어디서 반올림을 하나요? 우리가 1의 자리로 반올림할 때 보통 0을 씁니다. 두 번째 파라미터. 생략해도 0이 생략된 걸로 알고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1의 자리로 반올림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 2 이렇게 양수로 올라가니까요. 셋째 자리에서 둘째 자리로 반올림하는 거 맞았죠? 네, 앞으로 갈 때는 이렇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랭스 길이죠. 지금 오라클 몇 자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문제 없죠. 서브스트링 우리가 많이 그 펑션 중에서 단위랭 함수 중에서 하나의 값이 들어가면 하나가 출력되는 그 함수가 단위랭 함수고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내장 함수. 그죠? 단위랭 내장 함수 중에서 부분 문자열을 리턴해주는 서브스트링을 굉장히 많이 써요. 많이 쓰고 많이 시험에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파라미터의 역할은 포지션 번호죠. 근데 음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포지션 번호 1부터 시작해요. 이렇게 양수로 부여를 하거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는 맨 끝에서부터 앞으로 반대로 갈 때는 음수로 갑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식. 마이너스 8이니까 어디겠어요? 1, 2, 3, 4, 5, 6, 7, 8. n부터인데요? n부터 4개. n부터 4개니까 맞지가 않죠. 네. 3번이 적절하지 않았어요. 잘 좀 체킹하시고 혹시라도 이제 뒤쪽에 그 세 번째는 몇 개를 가져오는지 그 위치를 중심으로 가져오는 건데 음수가 가끔 시험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음수를 주시면 안 돼요. 세 번째 가져오는 자리가 음수 가져온다 그래서 뒤에서부터 앞으로 이렇게 가져오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음수 가져오면 결과값을 출력할 수가 없다. 그것도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데이트 포맷이라는 펑션은 오라클에 있는 펑션이 아니라 SQL 서버에서 사용하는 펑션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날짜를 가지고 이 포맷에 적용을 했을 때 이 결과가 나오냐는 거예요. 아, 나는 이거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더라도 서브스트링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으면 문제는 맞히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광범위하죠. 그 SQLD의 시험 범위라는 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가끔 모르는 문제가 보기에 섞여 있더라 하더라도 자기가 정확하게 아는 거 가지고 문제는 얼마든지 풀 수 있는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지금 2021년 그 딜리미터를 하이픈으로 해갖고 12월 5일이라고 되어 있고, 이쪽에 이제 포맷을 대충 이제 감을 잡고 이렇게 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연도, 월, 일 해갖고, 이 캐릭터, 그죠? 문자열을 날짜형으로 변환을 한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날짜가 나온 걸로 보이는데, 요때 Y가 대문자 Y죠? 대문자 Y인 경우는 네 자리 디짓의 이어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2021이 나온 거고요. 만약에 이게 소문자였으면은 뒤에 두 자리만 출력이 아마 됐을 걸로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문제 보실까요? 아래와 같은 SQL의 결과로 알맞은 것은? 자, 요런 유형의 문제들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SQL 문이 이렇게 쭉 나와 있거나 해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되냐 이제 이 얘기인데, 지금 맨 앞에 크리에이트 테이블이에요. 그러니까 테이블 1에 컬럼 2개를 정의를 했어요. 둘 다 넘버 타입이네요. 그리고 데이터가 몇 개 들어갔어요? 5개. 테이블 1에 이렇게 데이터 5개가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셀렉트를 합니다. 출력을 하는데 모두 출력하는데 웨어저를 보실게요. 이런 식으로 C1이 2보다 작거나 같지 않아. 그거가 true인 거. 이 조건이 true인 데이터가 뭐냐 이제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문제를 보실 때 그냥 C1이 2보다 작거나 같다. 언뜻 보시면 뭐 같아요? 바로바로 작거나 같다가 아닌 거죠. 참 부정문. 그러니까 뭐 3이나 4 그리고 널이 들어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여기 웨어절은 부정문인 경우도 그렇고 좀 반드시 좀 풀어서 이렇게 다 풀어서 이보다 작거나 같지 않은 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 풀어서 조금 정확하게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C1이 이보다 크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일단 자 C1이 앞에 있는 게요. 이보다 큰 거가 뭐가 있어요? 3하고 4가 크죠. 근데 널은요? 널은 여기 가져와가지고 이보다 크다 하는 순간 요거는 결과가 널이 되는 거죠. 네. 왜냐면 널을 가지고 이즈널이나 이즈나널이 아닌 연산을 하시면 다 결과는 널이에요. 널이면 웨어절은 폴스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답은 네, 두 가지만 되는 겁니다. 3, 널, 4, 20.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요거는 좀 뭐 심플하게 나온 그 웨어절인 거고요. 굉장히 복잡하거나 그러니까 in이나 between A and B 이런 거 나올 때 특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정문. 그런데 뭐 in인데 not in 이렇게 나온다든지 not between A and B 나온다든지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저처럼 완전히 풀어버리시면 되겠어요. not을 적용을 해서 and가 중간에 있으면 or로 바꾸고 or가 있으면 and로 바꾸고 해갖고 정확하게 바꾼 다음에 각각의 값을 다 적용을 해보시면 명쾌하게 확신이 좀 쓰실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예요. 이게 지금 5번입니다. 앞에 문제 4번하고 비슷하죠? 테이블 1의 구조 똑같고요. 데이터도 대충 지금 똑같은가요? 한번 앞에 거 다시 볼까요? 네, 데이터 똑같습니다. 보기 문제만 잠깐만요. 네, 웨어절만 달라요. 웨어절만. 웨어절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C1이 2보다 작거나 같거나 C2가 널인 거가 아닌 거. 자, 어떻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냥 푸시면 갑자기 헷갈려요. 막 맞는 거 같고 이러니까 자, C1이 2보다 작거나
같은 게 아니니까 2보다 커야 되겠죠. 5화가 AND가 돼야 돼요. 그죠? 그리고 C2는 네, 일단 널이 되겠죠. 이렇게 풀어놓으시고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AND가 되는 바람에 둘 다 true가 돼야지만 선택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1이요. 1 적용하시면 2보다 큰가요? 안 크죠. 어차피 첫 번째 거 아웃. 네, 두 번째 거 2 안 되죠. 3. 앞에 true 맞네요. 그럼 뒤에 것까지 볼게요. 여기 그 3의 두 번째 C2는 널이죠. 널이 아닌가요? 아니죠. 여기 하나만 폴스가 돼도 틀렸죠. 4 집어넣으면 맞고 20은요. 널이 아니죠. 맞죠? 맞네요. 그 다음 널 집어넣을게요. 널이 2보다 크다? 요게 널이죠. 크다 작다 안 되고요. 이즈나 아시나 이즈만 된다고 했잖아요. 널 연산자만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얘가 안 되니까 뭐 뒤에 거 알아볼 필요도 없어요. 하나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하고 2만 된다. 네, 6번입니다. 이름이 세 글자 이상이고 세 번째는 L자가 들어가는 데이터를 조회하는 조건. 쉬운 문제죠? 이 시험을 좀 보시다 보면 과목 2에는 쉬운 문제도 분명히 많이 나와요. 기본 문제에 해당이 되면서도 또 조금 난이도가 낮은 거 그런 건 빨리빨리 푸셔야 돼요. 전체 시간이 90분인데 총 50문제잖아요. 1과목에 10문제, 2과목에 40문제. 근데 이제 2과목부터 푸시는 거 약간 그 권유를 드리긴 해요. 왜냐면 1과목 풀고 2과목 풀다 보면은 어느덧 좀 지치는데 2과목부터 어쨌든 빨리 풀고 특히 쉬운 문제 빨리빨리 푸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는 좀 마킹을 하고 나중에 그거는 그러니까 2과목 먼저 쉬운 거 풀고 1과목 풀고 그 다음에 마킹한 문제를 차분하게 좀 보시는 게 좋겠어요. 자, 지금 이름이 세 글자이고 세 번째는 L자가 들어가는 데이터를 조회하는 조건. 모르고 있었다 와일드카드의 기능을 그러면 알 수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쉬운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정확한 그 값을 안다면 equal을 썼겠지만 패턴만 알 경우에 쓰는 like라는 연산자를 이용하시면 되겠고 세 번째 글자가 대문자 L이라고 했기 때문에 앞에 글자가 두 글자라는 게 확실하거든요. 그러면 한 자리를 차지하는 언더바 그 다음에 퍼센트는 어떤 자리가 오지 않아도 괜찮고 여러 개가 와도 되고 자릿수 제한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세 글자 이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맞죠? 7번 문제입니다. select 결과 중 값이 다른 하나를 골라보시겠습니다. 자, 요런 유형의 또 널 관련 펑션과 그 비교를 좀 해서 결과값이 다른 게 뭐냐 이런 거 많이 시험에 출제되는 편이고요. 그런데 기능을 정확하게 모르시면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널 밸류가 오라클에서 널 밸류인데 SQL 서버에서는 is null. 여기에서 두 가지가 기능이 같아요. 왜냐면 A가 널이면 B를 찍고 아니면 A를 찍고 이런 식으로 외우셔야 되고요. 또 하나 널 관련 함수 중에서 널 if가 있죠. 널 if A하고 B 인수는 어떻게 해석하시는 거죠? A와 B가 같으면 널을 출력. 같지 않으면 또 A를 출력합니다. 좀 안 헷갈리시려면 널 if하고 요 위에 두 개 좀 안 헷갈리시려면 널 밸류, is null 요게 이렇게 의문문 같이 생겼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조금 뒤쪽을 약간 올려놓으시고 기억을 하세요. 널 밸류, is null, 널 값이니 네. 자, 그리고요. 또 코올리스 펑션이 1번에 나와 있네요. 1번 코올리스 펑션은 어떤 기능이냐면 널이 아닌 첫 번째 값을 출력합니다. 그러니까 A 출력하겠네요. 2번은요. A와 B가 같으면 널, 아니면 A. 그래서 A를 출력하고요. 널 밸류 3번은 A가 널이면 B를 출력. 아니면 A. 마침 리터럴도 A네요. 자, 그 다음 is null
is null, A가 null이면 B를 출력. null이네요? B를 출력해야 되겠네요. 그죠? 0을 출력해야겠네요. 결과값은 네 번째 게 달랐습니다. 8번입니다. 다음 중 select 문장의 결과로 다른 날짜인 하나를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4개의 보기가 전부 toDate 펑션. toDate 펑션은 어떤 펑션인가요? 변환형 함수 중에서도 날짜로 형변환을 하는 것이죠. 보통 문자를 중심으로 인풋, 아웃풋의 단위가 문자라고 생각하시고 문자를 날짜로도 변환하시거나 또 문자를 숫자로도 변환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그 변환하는 쪽의 이름 숫자로 변환하실 때는 to number죠. 또 문자를 날짜로 변환하실 때는 to date 이렇게 변환형 함수 펑션을 사용하시면 되겠고 또 날짜에서 문자로 변환하실 때 또 숫자에서 문자로 변환하실 때 둘 다 to 캐릭터 이렇게 쓰시는 거죠. 근데 to date라고 했으니까 뭐겠어요? 첫 번째 파라미터가 문자라는 거예요. 그 문자를 이 포맷에 맞춰서 날짜로 저장해, 날짜로 변환해 이런 뜻인데 지금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이게 YYMMTD 슬러시를 딜리미터로 해서 그렇게 날짜로 저장을 합니다. 근데 연월일 다 있으니까 이 날짜로 저장이 되고 플러스 1 숫자를 날짜에다 더해 주시면 날짜가 되는 거예요. DD. 네, 일수 다음 날이죠. 네, 18일이 됩니다. 얘는. 그렇죠? 자, 2번이요. 똑같은 리터럴을 날짜로 저장을 했고 거기다 0.9999 일이 채 안 되면 날짜로 따지면 17일이라고 보셔도 되겠어요? 그쵸? 이게 이제 10분 초가 얼만큼인지까지 정확하게 아실 필요는 없는데 실제로 리터럴을 이렇게 연월일만 줬죠. 그러면 실제 내부로 저장되는 거는 24년 2월 17일에 10분 초는 자정입니다. 자정이 뭐 표현하기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자정이죠. 자정에다가 플러스 1이 안 되는 뭔가 숫자를 집어넣게 되면 더하게 되면 그 시간이 확 계산이 이제 많이 되는 걸로. 그러나 어쩌나 어쨌든 하루가 지나지는 않았어요. 자, 그 다음 것도 똑같습니다. 아무 그 더하기 일 안 했으니까 17일이죠. 그 다음 거는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뭔가 10분 초까지도 표현을 좀 하면서 날짜로 저장할 때 HH 24 원래 HHMISS 이렇게 하시면 10분 초인데 12단위로 그죠? 하루를 그 12 해갖고 오전 오후로도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24로 24시간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24시간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자정 표현이에요. 00시 00분 00초 자정으로 저장이 됐는데 어쨌든 그럼 앞에 거 다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to date까지의 요 내용들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럼 뭐만 보시면 되겠어요? 얘도 어차피 다 더해지지가 않아가지고 하루가 지나가진 않았죠. 일일이 안 됐기 때문에. 결과는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9번입니다. 다음 SQL의 실행 결과로 만든 것은 테이블 1이라는 테이블이 있고요. 셀렉트를 합니다. 근데 이제 미니멈 C2 그러네요. 미니멈 C2 미니멈을 C2에다가 걸면 얘가 지금 이게 크기 비교를 좀 하실 수가 있는데 미니멈 값으로 비교를 하시면 보통 이제 숫자로 다 저장이 되어 있어서 제일 작은 숫자가 뭐죠? 널은 보통 제외죠. 예, 집계함수에서. 그래서 지금 답이 이제 10이 되겠어요. 요 미니멈 C2를 하시면. 근데 맥시멈 이번에는 또 C2를 하시는 거예요. C2 하기 전에 중첩 펑션을 뭘 쓰셨냐면 캐릭터로 변환을 하고 맥시멈을 구하라는 것이죠. 이 C2를 캐릭터로 변환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출력은 그 출력
에디터를 뭘 쓰느냐에 따라서 뭐 출력은 조금 다르게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실제 내부적으로는 숫자일 때는 오른쪽 정렬이 되죠. 일일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정렬이 되고, 그 다음에 문자일 때는 왼쪽 정렬이 된다는 것입니다. 왼쪽. 예. 요거를 좀 정확하게 아신 상태에서 C2 저 숫자를 to 캐릭터로 형변환을 시켰어요. 명시적으로. 형변환을 시키니까 왼쪽 정렬을 해서 크기를 비교해서 맥시멈을 구하면 어떤 게 제일 크게 되나요? 크기 비교하게 되면 결국은 이때도 맥시멈을 통과하니까 널은 제외가 됩니다. 널은 제외가 돼요. 자, 제일 큰 거는 첫자가 큰 거 90이 되는 겁니다. 문자로 형변환 했기 때문에. 만약에 문자로 형변환 안 했으면 100이죠? 네. 그래서 90이 됐어요. 얘는 이제 문자로 형변환 한 상태예요. 근데 앞에 건 숫자거든요? 그리고 더하기를 하게 되면, 계산이 돼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이런 건 약간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시스템에 따라서 조금씩 또 달라질 수도 있는데, 오라클인 경우는요, 이렇게 숫자하고 문자가 더하면 더하기라는 사칙연산은 문자에다가는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합병을 한다든지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로 묵시적인 형변환이 일어난다. 예, 더하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90이 숫자 90이 돼가지고 결과가 100이 나옵니다. 자, 명시적인 형변환, 또 묵시적인 형변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필요하고요. 숫자 문자에 대한 그 정렬에 대한 기본 개념도 알고 있어야지 맞추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10번 문제 보실게요. 오더 바이 절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보통 오더 바이 절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거 아시죠? select from where group by having order by. 예. 그래서 오더 바이는 항상 맨 마지막에 전체 내용을 어떻게 정렬할 것인지를 지정하는 절입니다. 1번, 별도로 정렬 방식을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내림차순? 아니죠. 오름차순이죠. 1, 2, 3, 4, 5, 6, 7, 8, 9, 10. 낮은 게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맞죠. 1번이 틀렸는데 먼저 나와 있네요. 2번 SQL이 제일 마지막에 위치하는 거 맞고요. 3번 셀렉트 절에서 사용한 별칭도 써도 되고, 셀렉트 절의 컬럼 순서를 나타내는 정수를 써도 되고, 오더 바이 1, 2 이렇게 1 가지고 먼저 정렬하고 그 다음 같은 거 있으면 또 두 번째 나오는 이 정수가 셀렉트 리스트의 두 번째 나오는 컬럼이 되니까 그거 가지고 정렬해도 되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죠. 11번 문제입니다. 셀렉트 문장의 실행 순서로 맞는 것은, 네, 오라클 옵티마이저가 맨 처음에 프람절부터 논리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 데이터에 대해서 where, select from where group by having order by 중에서 자, 요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프람절부터요. 1번. 그 다음에 출력 대상 where절. 제거할 거 제거. 필터링 여기서 하고요. 그룹 바이에서 해쳐모요. 네, 남아있는 것들 가지고 같은 것끼리 그룹핑합니다. 그 다음에 그룹에 대한 조건절에 의해서 또 한 번 필터링 하고, 그 다음 뭐 계산할 거 계산하고, 펑션 있으면 펑션도 수행하고 해서 그 다음 셀렉트. 마지막에 항상 정렬. 그래서 어떻게 출력해? 이렇게 정렬해.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다음 SQL의 실행 결과로 맞는 것은 이런 식으로 테이블이 나오거나 또 결과가 나오고 SQL문이 나와서 어떤 내용이냐 또는 결과가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많이 하는 유형의 문제가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EMP 테이블과 룰 테이블 두 개가 있어요. 각각 A하고 B라고 하고 웨어절을 쓴 거 보시면 지금 약간 그 표준 SQL은 from절에다가 on 해가지고 많이 쓰잖아요. 그렇게 안 쓰고 그 조인 조건을 웨어절에 써준 경우죠. 전통적인 방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 프로그래머들이 많이 썼던
방식인데 지금도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 조인 조건이 A.ename 이거네요. like예요. equal이 아니라 like 비등가 조인이죠. B.rule 이거죠. B.rule과 like로 패턴이 같은 걸 찾아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찾아볼까요? S로 시작하는 퍼센트 스미스 맞죠? 그 다음에 T로 끝나지는 않아요. 그죠? 알레는요? 자, 스타트는 S로 시작하는 것도 맞고 T로 끝나는 것도 맞고. 자, 조인의 조건 이 like를 가지고 제가 줄을 이렇게 연결을 해 보니까 그래서 카운트 에스트리스크 맞는 건 몇 개야? 3개. 되셨어요? 13번입니다. 내추럴 조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금방 이제 조인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보시면 인너 조인과 내부 조인이죠. 아우터 조인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조인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밖에도 우리가 이론적인 개념을 또 알고 가야 돼서 내추럴 조인이나 크로스 조인 뭐 이런 것도 설명을 이제 같이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요. 그 내추럴 조인을 생각하시면서 내추럴 조인은 두 테이블 간 동일한 이름을 갖는 모든 컬럼에 대해서 이키 조인을 수행하는 게 내추럴 조인 맞아요. 그 다음에 내추럴 조인을 쓰실 때는 테이블 두 개 사이에 내추럴 조인이라고 씁니다. 내추럴 조인하고 써줘요. 그런데 조인 조건은 안 써줘요. on도 아니고 using도 아니고 웨어절에도 조인 조건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2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랬으면 그게 틀린 거죠. 4번 보실게요. 조인에 사용된 컬럼들은 같은 데이터 유형이어야 하며 알리아스나 테이블명과 같은 접두사도 쓰지 않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컬럼도 유형은 같아야 되죠. 이름도 같아야 되고 어떤 도메인 이런 것들이 다 같을 때 내추럴 조인 쓰실 수가 있습니다. 금방 그 내추럴 조인 관계된 문제도 자주 비교 대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아래 테이블에 대하여 SQL의 실행 결과로 맞는 것은 지금 보시면 프롬절에 이렇게 서브 쿼리를 썼죠? 이게 inline view라고 해서 프롬절에 쓰는 서브 쿼리를 의미하죠. 그리고 또 union all, union 해가지고 select 문이 3개가 집합 연산자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먼저 2개부터 union all을 하고 이 덩어리와 그 다음에 union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크게는 그룹 바이를 해서 x, y 그룹 바이를 해서 개수를 이렇게 카운트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 문제 풀어보시면요. 먼저 유니온 올은 어쨌든 모든 그 합집합, 그죠? 위아래 셀렉트 문이 연관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배타적으로 다 그냥 선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T1의 2개와 T2의 3개 데이터 다 선택되는 거예요. 5개죠. 합하면. 총 5개. 그런데 그 5개와 밑에 있는 T1에 있는 2개 데이터가 그냥 유니온으로 두 번째 집합 연산자 유니온으로 합집합을 하게 되면 통틀어서 디스팅트가 걸려요. 같은 건 한 번만 나오게 됩니다. 자, 앞에 게 5개고 이렇게 5개고 뒤에 거는 2개예요. 그 중에서 겹치는 게 어떤 거겠어요? 겹치는 거는 한 번씩만 나온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X하고 Y가 다 겹치는 거 요게 3개 정도 될 텐데 하나 어차피 나올 거고 요것도 자, 요건 하나겠죠. 그렇죠? 네, 하나일 거고 T2가 한 번만 있으니까 AC하고 A3 요거는 2개겠지만 하나 나올 거고 어차피 한 번씩만 나옵니다. 디스팅트가 걸리면 뭐 위에 거는 그냥 두고 밑에 거에서 겹치는 걸 안 하거나 이게 아니에요. 통틀어서 두 번째 걸리는 유니온은 그죠? 앞에 그 전체 집합하고 밑에 집합을 다 통틀어서 디스팅트를 걸고 합집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룹 바이 x, y 하게 되면은 어차피 같은 그룹끼리 헤쳐 모여서 카운트를 해봤자 하나만 남죠? 여러 개 남아있지 않죠? 디스팅트가 돼서. 4번이 답이네요. 자, 1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각 테이블의 컬럼이 하나라고 가정하고 아래와 같은 기억, 니은, 디귿의 SQL에서 실행 결과가 같은 것. 자, 실행 결과 같은 거를 찾아보셔야 되는데 지금 같은 이제 문제를 보시면 이제 시간 없는데 실제 시험 보실 때 요거를 자세히 막 푸시려고 하시면 개당 문제 풀이해야 되는 시간이 총 90분이에요. 그러면은 문제는 50문제고 90분이면 개당 2분이 채 안 되죠. 그러니까 1분 30초 안에 빨리 푸셔야 되잖아요. 옮겨도 적어야 되고 뭔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좀 그림을 먼저 숲을 보시라는 거를 권유를 합니다. 일단 풀 아우터 조인. 여기 레프트 아우터 조인, 라이트 아우터 조인 한 거를 유니온. 이렇게 되면 그림이 좀 나옵니다. 집합에 대한 다이어그램을 좀 그려보실 수가 있어요. 확인은 좀 하시면서 그리셔야 되죠. X하고 Y라는 이 테이블이 제대로 다 그렇게 되어 있는지 좀 보시면서요. 풀아우터 조인이 전체 다, 그쵸? 네, 교집합도 한 번만 하는 거잖아요. 알아서. 레프트 아우터 조인은 어때요? 예, 왼쪽 이렇게 하고 오른쪽 라이트 아우터 조인은 오른쪽이니까 이렇게 되는데 가운데 교집합도 유니온 때문에 안 겹치죠. 겹치지 않고 한 번씩만 하겠죠. 여기 이렇게 겹치지 않게 알아서 한 번씩만 되겠죠. 그러니까 알아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럼 똑같죠. 기억하고 니은. 그 다음에 디귿은요. 3개예요. 3개. 1번, 2번, 3번. 가지고 한번 그림 그려보시면 X하고 Y. 자, BB 같은 거요. 이거는 조인이죠. 그냥 인너 조인이기 때문에 양쪽의 교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너 조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유니온 O를 했어요. 상관없이 그냥 다 있는 그대로. 겹쳐도 그냥 있는 그대로. 이런 뜻이고요. 이번엔 테이블 1에서 이게 자릿수를 맞춰주는 것 때문에 이제 널도 쓰고요. 이렇게. 왜냐면 없는 거는 그냥 있는 것만 써야 되니까. 자, 보세요. not exist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not exist나 not in이 뭐냐면 차집합을 의미해요. 어떤 차집합? 메인 쿼리가 테이블 1이죠. 그러면 그 테이블 1을 가지고 이렇게 x잖아요. 알리아스 x.bb 갖고 들어가서 테이블 2에서 같은 bb라는 컬럼을 찾아가지고 같은 게 없는 거, 존재하지 않는 걸 선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사집합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딱 반대죠. 예. 메인 쿼리가 y예요. y를 가지고 x 테이블에 가서 같은 걸 찾. 그런데 그게 존재하지 않는 거. 어디예요? 요 차집합을 얘기하는. 그림이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기억, 니은, 디귿이. 네.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여러분들이 풀 수 있으면 빨리빨리 보실 수가 있다. 자, 16번입니다. 아래와 같은 테이블 1, 테이블 2 테이블에 대하여 SQL1, SQL2의 실행 결과로 나오는 행위수로 맞는 거. 테이블 1과 2, C2, C3 여기는 두 개의 컬럼. 요렇게 두 개만 좀 유니온 올 했습니다. 근데 유니온 올을 하니까 같은지 말든지 따져보실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6건입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행의 수를 물어보니까요. 자, 6개고요. SQL2는요. 그 컬럼 제한을 안 하고 SQL을 써서 모든 컬럼이 나오게 하는데 테이블 1에서 모든 컬럼, 테이블 2에서 모든 컬럼을 유니온 했어요. 유니온을 하니까 모든 컬럼이 같으면 한 번만 나오게. 그러면 다 같은 그 세 개의 컬럼 다 같은 게 뭔가요?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요. 13, 14, 12까지 다 같은 거.
네, 걔만 하나 나오고 나머지는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6개, 여기 5개. 여기 맞죠? 디스팅트 효과 항상 있다는 거. 그러니까 유니온 올 빼고 나머지 유니온, 인터섹트, 마이너스 차집합. 오라클에서 마이너스가 차집합이고 SQL 서버에서는 except가 차집합이에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디스팅트 효과가 있다는 거 다시 기억하시고요. 7번입니다. 테이블 생성 후에 복제, 데이터 스키법을 이용해서 테이블 생성을 하실 때 어떻게 쓰냐면은 크리에이트 테이블, 우리가 테이블 생성하려면은 컬럼하고 데이터 타입을 기본으로 써줘야 되는데 이 시타스 기법으로 만드는 테이블은 as 하시고 셀렉트문을 이렇게 써주거든요. 뭐 뷰 테이블 만들 때처럼.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EMP 테이블이 있었는데 모든 컬럼을 뭐 다 생성할 수도 있고 웨어저를 줘서 어떤 조건에 맞는 테이블만 마치 복사하는 것처럼 3 EMP 테이블에 물리적인 그 자리를 차지하는 테이블이 만들어지는데 그대로 뭔가 복사하는 그런 기능처럼 그렇게 제약 조건 그렇게 복사를 했을 때 제약 조건이 어떻게 되냐 이 얘기입니다. 자, 그 3 EMP라는 이 테이블이 컬럼명 데이터 타입을 안 줘도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이 되니까 되게 편리하죠. 컬럼명 데이터 타입 안 줬어요. 복사됐어요. 그런데 컨스트레인트는 다 복사되는 게 아닙니다. 자, 난널만 복사돼요. 난널 조건만 복사돼요. 프라이머리 키나 다른 체크 제약 조건이나 포린 키, 유니크 컨스트레인트 다 복사되지 않습니다. 또 디폴트 값도 복사되지 않아요. 디폴트 값은 삽입할 때 그 값을 기술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들어가는 값을 말하는데 자, 그래서 만든 것이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이 복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난널만 적용이 됩니다. 조건이 복사가 됩니다. 난널도 사실은 체크 제약 조건의 종류의 하나예요. 그런데 다른 체크 제약 조건은 복제가 안 되고 난널 제약 조건만 복제된다.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다음 중 서브 쿼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면 되는데요. 자, 읽어보시죠. 1번 다중행 연산자는 무슨 얘기냐면 단일행 연산자, 다중행 연산자. 단일행 연산자 대표적인 게 equal, 크다 크거나 같다 뭐 다 되시는데 뭐 왼쪽에 컬럼이 있고 equal 하면 오른쪽에 서브 쿼리를 쓰는 거죠, 보통.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리턴되는 값이 단일행일 수도 있고 2개 이상일 수도 있잖아요. 다중행일 수도 있잖아요. 서브 쿼리가. 그랬을 때 이제 이 연산자가 단일행만 되는 연산자를 쓸 수 있냐 아니면 다중행도 되는 연산자를 써야 되냐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다중행 연산자, 그렇죠? 다중행 서브 쿼리에 의해서 결과가 2개 이상 리턴돼도 수행할 수 있는 건 이퀄은 안 되죠. 하나 이하여야지만 단일행 서브 쿼리일 때만 쓸 수 있는 게 단일행 연산자가 되는데 다중행 연산자는 이런 것들 맞아요. 이퀄 대신에 in을 쓰고 그러면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쓸 때는 어떻게 써? 여기 그 서브 쿼리가 여러 개인데 그냥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n이나 올 같은 걸 같이 쓰면서 n이나 올을 같이 쓰면서 부등호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산자 맞고요. 서브 쿼리 결과로 하나 이상의 데이터가 리턴될 때 사용된다. 네, 뭐 하나 이상이라 그래도 그것도 뭐 틀린 말 아니니까 맞고요. 2번 탑앤 서브 쿼리는 탑앤 서브 쿼리라는 개념 인라인 뷰에 정렬된 데이터를 로우넘을 이용해 결과 행수를 제한하는 것.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인라인 뷰에서 소팅을 해야만이 로우넘을 써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몇 것만 그러니까 급여 높은 걸 위로 가게 프람절에다가 먼저 오더바이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인라인 뷰이죠. 그냥 오더바이를 쓰시면 오더바이는 맨 마지막에 수행되기 때문에 소팅이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넘이라는 그 가상의 컬럼, 슈도 컬럼을 쓰기 위해서 얘가 이제 결과
건수, 행수를 좀 그러면 위에서 세 번째 것까지만 출력해. 이게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데이터가 많이 있는데 다 출력할 필요가 없는 경우인 것이죠. 그럴 때는 오라클에서는 인라인 뷰, 프롬절에서 먼저 소팅을 하고 웨어절에서 로넘 뭐 몇 개 이하 이렇게 하시면 결과 건수를 제한하실 수가 있습니다. 맞고요. 3번 인라인 뷰는 프롬절에 사용되며 그렇죠. 마치 뷰나 테이블처럼 사용되는 서브쿼리. 제가 여태까지 얘기를 했죠. 4번 상호 연관 서브쿼리라는 것은 코릴레이티드 서브쿼리를 말하는데요. 처리 속도가 느립니다. 가장 빠름으로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 뭐 필요하면 사용하시겠지만 코릴레이티드 서브쿼리라는 것 자체가 메인 쿼리의 컬럼을 서브 쿼리로 가져가서 조건이 맞으면 선택. 자, 맨 처음에 있는 메인 쿼리의 데이터부터 한 건씩 한 건씩 엔드 오브 파일까지 다 하는 거예요. 마치 파일 처리하듯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같은 처리를 계속 반복할 수도 있어요.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다 따로따로 서브 쿼리에 적용을 시켜본다. 그러니까 속도가 빠를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4번이 틀린 답이었습니다. 자, 19번 문제요. 아래와 같이 SQL이 수행한 다음 조회한 것 중 결과가 다른 것은. 자,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소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랭귀지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소스가 굉장히 많이 나올 때는 사실은 문제를 그냥 다 보고 푼다? 시간 부족합니다. 네, 시간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쫙 스캔하시고 숲을 먼저 보시라고 그랬죠. 그리고 집합적인 사고로 접근을 하셔서 맞다 틀리다 딱 판단하시고 답을 사실 딱 찍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문제가 이제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하시고 빨리 찍으셔도 맞긴 맞아요. 근데 이제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또 조금 함정이 있다면 자, 아래와 같이 결과가 다른 거를 물어봤어요. 한번 쫙 스캔부터 해볼까요? not exist 쓰고 마이너스 쓰고 여기 left out join 해가지고 널인 거 찾았죠. 그런데 얘는 그냥 exist 쓰면서 여기 같지 않은 거 썼죠. 그러시면 마이너스가 차집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하면 앞에 A 위에 거에서 밑에 거를 빼는 거죠. 그래서 요거만 남아요. 그런데 not exist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차집합이죠. not exist. 예. 그냥 서브쿼리에서는 not in. 그 다음에 correlated 서브쿼리에서는 not exist가 차집합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A에서 B를 빼면 되겠어요. 예, C1 겹치는 거. 지금 테이블 1과 테이블 2. 그럼 이게 이제 테이블 1이고요. 여기 테이블 2의 데이터예요. 그러면 빨리 푸는 요령대로 풀고 그 다음 차분하게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얘도 그러면 테이블 1과 테이블 2의 차집합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랩트 아우터 조인 같은 경우도요. 테이블 1에서 테이블 2에 대해서 랩트 아우터 조인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죠. 랩트 아우터 조인. 이렇게. A 중심으로 다 나오니까. 근데 여기 웨어절에서 B C1이 널인 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테이블에 C1이 널인 거. 그러면은 여기가 이쪽에만 A에만 있고 B에는 해당되지 않는 거. 이런 말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조인으로 나타낼 수 있는 차집합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뭔가 가지고 가서 같이 하는 게 존재하면 이렇게 쓰면 벌써 이 세 가지 중에서는 얘가 2번이 다른 걸 의미하는구나 하고 사실 시험 보실 때 이 정도밖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생각하시기는 어려워요. 그 정도도 충분히 굉장히 잘 생각하신 거고 답이 맞거든요. 2번이 답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하나 더 어려운 문제는 또 뭐냐면요. 여기 널 값이 하나 있어요. C1에. 테이블 1에 C1에 널 값이 있어요. 요거까지도 좀 보실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근데 지금 여기 그 1번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한번 풀어볼게요. 테이블 1에 그러니까 A라는 테이블 점 C1
를 가지고 들어가서 같은 걸 찾아서 존재하지 않으면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존재하지 않지 않죠. 1 갖고 들어가니까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아야 선택이니까 얘는 선택 안 해. 2번. 존재하지 않아. 선택. 3번. 가지고 들어갔어. 자, 있으면은 있으면은 음, 있으면 꼴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아야 되니까. 헷갈려요. 예, 4 존재하지 않아. 맞죠? 여기까지. 근데 널은 어때요? 존재하니까. 존재하지 않아야지 존재하지 않아야 선택하는데 존재하니까 선택 안 해야 되나요? 근데 그게 아니고 널을 갖고 들어가시면 여기가 널이죠. 널이 있죠, 여기에. 널 이퀄 널. 어떻게 되죠? 안 된다 그랬잖아요. is 널 이것만 된다고. 그래서 이게 이 웨어절이 false가 되는 거예요. 그죠? 저도 지금 헷갈립니다. 왜냐면 웨어절이 false가 됐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true냐? 이게 아닌 것을. 그쵸? 그러니까 얘가 true가 되는 거예요. 아, 자, 가지고 들어가서 false, 널이 되니까, 예. 그러니까 false가 되면 true인 거예요. not exist니까. 그냥 exist였으면 false겠죠. 자, 선택합니다. 그래서 지금 1번의 답이 요거 하나 출력하는 게 2, 4, 널까지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2번은 틀렸다고 치고 조금 마지막에 할게요. 3번은 전체 단화와, 전체 단화와에서 자, 이 B.C1이 널인 거. 그러니까 조인을 한 거, 레프트 아우터 조인, 그러니까 전체 다 나오는 거죠. 여기로 여기를 좀 그래 좀 하면서 보죠. 그 중에서 여기 없는 거, B.C1이 널인 거. B.C1이 널인 거는 어떤 거예요? 요건 아니죠. 지금 2는 없죠. 없으니까 맞죠. 이쪽에만 있고 이쪽에 없어야 돼요. 요거 있죠. 요거 없죠. 이쪽에만 있고 랩스 아우터 조인에만 있고 이쪽 테이블에 없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차집합을 구하는 건데 자, 이 널은 여기 또 이퀄로 되어 있죠. 널 이퀄 널 해가지고 찾지 못하죠. 폴스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만 있고 예, 여기만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요것도 선택이 되는 거예요. 저쪽에 널이 뭐 그냥 아무것도 매칭이 안 돼서 안 찍힐 거니까 찾지 못해서 결과적으로는 2하고 4하고 널이 되는 거예요. 자, 4번은요. 전체 데이터가 이렇게 5개가 있고 마이너스를 하잖아요. 그 차집합이에요. 이거는 정확하게 명령어. 그러면 1, 3 널을 뺍니다. 이 경우는. 차집합을 수행을 하면 어떻게 되냐. 1, 3 널을 이렇게 딱 빼요. 이 널은 빼요. 마이너스 1에서 같다, 작다 뭐 이거 찾으실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웨어절이 없었으면 얘도 빼요. 정확하게 알아두시고요. 그런데 그래서 웨어절이 들어간 거예요. 두 번째 셀렉트문에. B.C1이 널이 아니다. B.C1 뭐예요? 예, B.C1이 널이 아닌 거. 예, 이즈난 널 했으니까 이거 먹히죠. 그래서 얘를 빼고 얘는 이 데이터는 빼고 요거만 갖고 여기서 뺀 거예요. 그러니까 널은 안 빠지는 거예요. 여기 안 빠지는 거고 얘 두 개만 갖고 마이너스를 하는 거야. 요 문장이 만약에 없었으면 1번하고 3번하고 4번이 답이 같지 않아요. 4번이 이게 만약에 없었으면 2하고 4만 돼요. 근데 얘가 있어가지고 2하고 4하고 널이에요. 2번 문제는 풀어볼게요. 2번 문제 푸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씩 끌고 들어가서 그러면 데이터가 저렇게 여러 개 있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코릴레이티드 서브쿼리는 한 것씩 한 것씩. 자, 한 것씩 한 것씩. 여기 포커스 처음에 맞춰서 A1.C1을 테이블 2에 끌고 가서 B1.C1과 같지 않으면 이그지스트예요. 같지 않은 게 있으면 이그지스트.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기 같지 않은 게 있으면 이그지스트. 존재하면 true. 같지 않은 게 있죠. 자, 1하고 같지 않은 3이 있잖아요. 그럼 선택하는 거예요. 2도 끌고 가서 보니까 다 같지 않잖아요. 선택이요. 자, 그 다음 또 3. 같지 않은 게 있잖아요. 3도 있지만 같지 않은 게 있으면 선택이에요. 4 끌고 들어갔더니 다 같지 않아요. 선택. 자, 널 끌고 들어가서 여기서 널. 그럼 어떻게 되죠? 널이 뭐 1이 있든 3이 있든 널이 있든 이건 다 폴스가 되죠. 이게 같지 않다라는 표시 때문에. 이 연산자 때문에 뭘 끌고 가도 여기는 다 선택할 게 없어요. 다 폴스가 되니까 이그지스트가 폴스가 돼서 얘는 선택을 안 하겠네요. 이해되셨어요? 같지 않은 게 없는 걸로 되는 거예요. 웨어즈 자체가 폴스니까. 같지 않은 게 있어야지 선택할 텐데. 그러니까 여기는 2번은 1, 2, 3, 4가 출력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이 틀렸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큰 그림 그리는 것도 뭐 그렇게 그리실 수 있으면 맞히시겠지만 널 값이 있는 바람에 뜯어보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널 값 적용 좀 하나씩 하나씩 하시면서 널에 대한 이해를 공부하시긴 굉장히 좋은 문제. 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다면 실습을 좀 직접 하시면서 테스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테이블 2개 만드셔서요. 자, 2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계층형 질의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계층형 질의 1번 order siblings by는 동일 레벨의 형제 노드 사이에서 정렬을 수행한다. 네, 우리가 보통 그 계층형 질의 할 때 start with 하고 뭔가 주시면 여기서부터 레벨 1 시작하고 그 다음에 connect by 해가지고 다음에 전개될 자식에 대한 조건을 쓰게 되죠. 그 다음에 order siblings by 여기서 말하는 형제 노드들끼리 중에서 어떻게 정렬을 수행할 거냐, 어떤 컬럼을 갖고 그 소트를 할 거야. 이거 표현을 하는 거 맞단 말이죠. 그리고 노 사이클은 여기다가 구현을 할 때는 구현을 하면 어떤 기능이 있어요? 사이클이 발생한 이후의 데이터를 다시 전개한다. 가 아니죠. 자, 여기 설명 풀이를 좀 보시면 사이클이 발생한 데이터에 오류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더 이상 데이터 전개하지 않으려고 노 사이클을 쓰시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요. 자, 3번 커넥트 바이는 다음에 전개될 자식. 레벨은 검색 항목의 깊이. 스타트 위드가 1레벨이 보통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2번의 답도 20번의 답이 2번이 됐고요. 자, 20개 문항 여기까지 문제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